시장의 맥을 짚는 분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네요. 어제도 미국이 좀 상승을 했죠. 어저께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실적이 그래도 시장에서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던 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이 트럼프 대통령 입이 그 상승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칠레에서 시진핑과 만나서 스몰딜 합의 서명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오늘.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물론 칠레에서 이제 합의 서명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호전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대신에 스탠스는 약간 매파적 분위기 가능성. 이것이 이제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재료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실적도 양호해졌고, 또 스몰딜도 서명 가능하다고 트럼프 입으로 얘기를 했고, 또 FOMC가 다가오고 있는데 파월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긴 올라요. 그렇죠?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S&P는 최고점을 신고가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다우는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물론 종목이 약간 교차돼 있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지만 어쨌든 다우는 여전히 양봉은 나왔지만 월봉은 그냥 제자리 걸음 정도 수준입니다. 어저께도 한 0.5% 정도, 4% 정도 올랐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 차트상으로는 아주 변화가 없어요. 캔들만 약간 더 커진 정도죠. 실제로 이 위에 지난번에 제가 아마 28,200 정도가 완전히 돌파되는 게 보이는 게 아주 좋겠다라고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재료가 여러 개가 출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스몰딜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거. 금리 FOMC가 다가오는데 금리 인하가 바로 다가왔다라는 부분이. 또 실적도 혼조 양세를 보이던 기업 실적이 살짝 좋아지는 모습이 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압축돼서 여기다가 충격을 줬는데도 올라가는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힘을 응축하고 있다. 좋게 해석하면 힘을 응축하고 있다.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올라가는데 물량이 자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재료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국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탄핵 리스크를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중국과 무역 분쟁도 스몰딜을 1차적으로 진행하고 2차적으로 진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장 투자가들은 느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전에 이렇게 재료가 많으면 보통 2% 이상 다 오르잖아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 0.4, 0.5또 한번 밀리면 또 0.1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걸 보면 완벽하게 위쪽이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또 차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역사적 고점 위에서의 3봉 위치에서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미국 시장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번에 금리 인하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금리 인하했고 스몰딜에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일단 시장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실망을 많이 한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뭘까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3일 정도 안에 변화가 나와야 한다는데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완전히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 그 시점이 다가온 FOMC라든가 또 스몰딜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걸 좀 보겠다라는 생각을 시장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그 수출이 굉장히 감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을 잘 버티잖아요. 근데 이 경상수지가 우리가 목표 달성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5년 만에 아마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왜 이제 이걸 가져왔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티고 올라가고 있지만
펀더멘털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어떤 이슈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중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키포인트, 소비 국가보다는 수출에 더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약간 빨간불 쪽으로, 그러니까 전망이 빨간불 쪽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올리고 있는 이에 대한 이유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가 있는 정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뭐 향후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출이라든가 모든 것도 바닥을 디디고 올라오는 시점이 한 3번 정도 바닥을 디디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첫 번째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상승이 제게 좀 의외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경상수지가 전망이 안 좋게 가는 과정인데 원달러가 지금 내려왔어요. 1170원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하방경시성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원달러가 내려와서 얻을 게 수출 경상수지로서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원달러 내려오는 걸 믿어야 되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를 바닥에서 이렇게 레인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3번째가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린 것도, 경상수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달러가 내려와요.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 수출은 또 어떻게 될까요? 더 문제가 되겠죠. 그럼 필연적으로 원달러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경상수지가 좋아지는 상황이라 내려와도 되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가 저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금융자산이 위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3번째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지금 그 11월 달에 증권사들에서,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요, 이 지수대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2150, 그 다음에 약간 낮으면 2100, 그 다음에 하단선이 거의 1900, 뭐 1850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가도 2145 정도는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아마 그런 표현을 제가 써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11월 달에 이 박스권을 굉장히 그런 식으로 잡아놨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 자리가 왜 나올까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제가 그어놓았던 것은 요렇게 연장선입니다. 요 자리가 딱 2150 정도 되거든요. 물론 옆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봐야 뭐 주봉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2150 정도까지는 기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00대는 이 추세 연장선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양운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이 폭만큼 더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 1900 정도 선은 아닐 것 같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박스권에 계속 갇혀있는 장세가 연출될 소지는 굉장히 크고, 아까 원달러에서도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 보면 현재의 지금 지수대는 어쩌면 현재 이 자리가 가장 제일 좋은 자리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려가면 좀 위험하다 정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변화 흐름이 읽히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까지 내려와 있네요. 2100선이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반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 장세가 연출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콘텐츠, 바이오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플러스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종목 장세가 연출되는 만큼 다양한 이슈들 고루고루 체크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TN과 함께 남은 오늘장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